자, 안녕하세요. 엊그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중에 이제 세금적인 측면도 있길래 몇 가지 좀 정리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대책안을 보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세금적인 것에서는 어떻게 달라질 건지 좀 봐볼게요. 사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저출산 대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꽤 오래됐어요. 대책을 세우고 또 그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발표를 했었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대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보면 뭐 이런 대책들이 그렇게 큰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대책들 중에 세금적인 것들만 뽑아서 정리를 좀 해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자녀세액 기본 공제를 확대한대요. 지금 뭐 연말정산이나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보면 자녀세액 공제를 이렇게 해주죠. 그러니까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해가지고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10만 원씩 상향을 시키겠다는 거죠. 25만 원.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있으면 25만 원, 둘째부터는 30만 원, 이제 셋째부터는 40만 원씩 자녀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특별 세액 공제를 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그 혼인한 해에 세액 공제를 해 준다는 건데, 요건 지금 안으로는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결혼에 대해서 세금적인 혜택을 주는 건 과거에도 있었어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이 혼인소득공제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소득공제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100만 원씩 소득공제를 해줬었죠.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소득공제였고 지금은 좀 세액공제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세금에서 바로 100만 원을 깎아주니까 소득공제보다는 뭐 효과가 좀 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한번 꽤 시끄러웠던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이제 비과세를 하냐, 과세를 하냐, 뭐 증여세로 하냐, 소득세로 하냐, 뭐 이런 문제들이 시끄러웠는데 요것도 이제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출산을 이유로 해가지고 회사가 임직원한테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제 전액 비과세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부의 안이에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지금 추세에서는 뭐 저출산 대책이라는데 뭐 굳이 이거를 반대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또 하나 이제 자동차 취득세에 대한 감면도 확대하겠대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세 자녀 이상을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취득세 면제 규정이 있었거든요. 7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면제를 해주죠. 그다음에 초과하면 85% 감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세 자녀 이상하고는 좀 수치가 달라지겠죠.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세 자녀하고 두 자녀는 좀 달라지겠지만 기존에 이제 두 자녀일 때 없던 것을 이제는 취득세 면제 규정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혼인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나 종부세에서 특례를 주겠다는 건데 이건 이제 기존에 있던 거거든요. 뭐냐면 1세대 1주택을 각각 소유했던 이제 남자 여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이제 한 세대를 구성하면서 2주택이 돼버리잖아요. 보통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할 때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뭐 3년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혼인을 하게 되면 기존엔 5년 동안 요거를 1주택자로 간주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 기간을 지금 이제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거고요. 이번에 안들을 대략 정리하면 뭐 요렇게 몇 가지 되는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는 좀 의문시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프리랜서 분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의 해당이 돼줘야 저출산을 아마도 반전시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의 근로자 같은 경우에 많은 수가 여기 중소기업에 속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저출산 대책들을 발표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세금적인 측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뭐 단 예로 보게 되면 이런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것들을 개편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기를 실제적으로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워요.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리 육아휴직 제도를 보편화시키고 제도화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한들 이게 중소기업을 다니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자체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효과는 이런 공기업이나 대기업 뭐 이렇게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곳에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뭐 프리랜서 분들 이런 분들은 육아휴직하고 또 상관이 없겠죠. 그럼 과연 이게 저출산 대책으로서 효과가 그렇게 클 거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요. 자녀세액공제를 10만 원 확대해 주는데 1년에 자녀세액공제가 10만 원의 혜택이 있다 그래서 아기를 안 가지려는 사람들이 가질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특별세액공제 100만 원 뭐 이렇게 추진을 한다 그러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를 예로 들어 보면요. 요 결혼을 할 적령기 나이에 이제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또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90%까지 해주는 게 있죠. 그러면 아마 시기가 결혼하는 그 연령 시기가 이 세액 감면을 받는 시기하고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90%의 세액 감면을 받고 있는데 이 결혼특별세액공제 100만 원이 들어온다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클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좀 전처럼 이런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을 받지 않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혹은 자영업자 분들은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많은 수의 근로자가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효과를 가지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결혼특별세액공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 뭐 2월을 그러니까 올해 못 받았으면 다음 해가 됐던 다다음 해가 됐던 2월을 해주거나 아니면 세액공제를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만 공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액공제 자체를 뭐 더 환급을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혼인에 따른 양도세대 특례인데요. 이거는 정말 의문인 게 이게 결혼하기 전에 이미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진 분들한테 이 기간을 5년 늘려준다고 출산을 안 할 걸 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거냐는 조금 사실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이런 세금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혜택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이미 이제 출산을 해서 아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출산을 하기를 잘했다. 아기를 갖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지언정 출산 계획이 없던 분들이 출산을 하려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산 계획이 없던 분들이 출산의 마음을 먹게 하려면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런 정도의 파격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을 했다 그러면 5년 동안 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거죠. 그러면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5년간 세금이 없죠. 소득세가. 이렇게 되면 뭐 직장인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가 됐던 프리랜서가 됐던 어쨌든 간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모든 분들한테 보편적인 효과가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둘째를 낳았다 그러면 10년 동안 소득세가 없어요. 물론 뭐 세수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현실성도 뭐 당장 없어 보이지만 일단 저출산 기조를 바꾸려면 굉장히 큰 파격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도 하잖아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100% 세액 감면해줘요.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뭐 굳이 뭐 못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냥 뭐 뉴스를 보다가 드는 생각인데 그런 짜잘짜잘한 이런 것들보다는 파격적인 뭔가가 하나 있는 것이 이런 저출산 기조가 조금 바뀔 수 있는 정책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